1947년 로스앤젤레스.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상했던 이유는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이었습니다. 피도 없었고 몸부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면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게 됩니다. (1947년 1월 15일) 아침, 조용한 주택가. 한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멈춰 섭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길가, 풀밭 옆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가갈수록 그 생각은 무너집니다.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건 정말 여기서 벌어진 일일까? 현장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피도 없었고 몸부림의 흔적도 없었으며 끌려온 자국도 없었습니다. 이건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쇼트, 22살,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안정된 삶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할리우드. 배우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로스앤젤레스로 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작은 방을 전전하며 지냈고 일정한 수입도 없이 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디션은 계속됐지만 결과는 대부분 탈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합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은 검은 옷, 그리고 쉽게 잊히지 않는 또렷한 인상. 눈에 띄는 사람이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버티고 있는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그녀의 이름은 점점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 블랙달리아.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은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의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만들어낸 장면 같았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라 준비된 행동입니다. 범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워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로 흔적을 통제하려면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을 이해하고 수사 방식까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추적이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그래서 이 질문이 남습니다.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료 지식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혹은 수사 체계를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에는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도 충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통제와 냉정함입니다. 필요한 행동만 남기고 불필요한 흔적은 모두 제거한 상태.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세상일까요? 경찰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였을까요? 이 질문은 끝까지 남게 됩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신문과 라디오, 모든 매체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수사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무너뜨렸습니다. 현장은 빠르게 통제되지 않았고 기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증거는 밟혔고 흔적은 흐려졌습니다. 원래 남아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혼란이 남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 무엇이 원래 있었는지, 무엇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보는 쏟아졌지만 그만큼 뒤섞였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섞이고 증언과 소문이 겹쳐집니다. 형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방향이 그 순간에 결정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단 하나의 타이밍. 그걸 놓친 순간 이 사건은 풀기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루에도 여러 통의 전화와 수십 통의 편지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 관심을 원했거나 왜곡된 집착이었거나 아무 의미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지워내는 작업.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가능성들이 흩어집니다. 수사 기록에는 수백 명의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의사, 군인, 예술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 그중 일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 그 순간만 보면 범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납니다. 의심은 가능하지만 증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진짜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처음부터 잡히지 않도록 움직였던 걸까요? 혹은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각은 의미가 있었지만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흐름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론이 등장합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눈에 띄지 않는 존재.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풀리지 않았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 결정적인 순간이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순간. 모든 것이 이어지는 순간. 그 단 하나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이 아닙니다. 멈춰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 수백 명의 용의자, 수천 개의 단서, 그리고 끝내 밝혀지지 않은 진실. 엘리자베스 쇼트, 22살. 그녀는 꿈을 쫓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일까요?